송은재TV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각종 의혹, 비리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비리 의혹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검찰의 수사가 계속이 되고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소가 돼서 오는 18일부터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런 기존의 이재명의 각종 비리 의혹,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을 해준 쌍방울, 또 거기에서 연결되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이라고 부르죠. 이 아태협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이재명을 내세워서 판매를 했다. 이재명 코인이다. 이재명 북한 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판매를 했다. 또 쌍방울에서 경기도와 아태협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북한에 수십억 원의 돈을 보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 방산업체, 현대중공업 등의 방산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4월 말쯤에 샀다. 2억 3천만 원어치를. 그래서 논란이 되자 대선이 끝난 뒤고 또 보궐선거 출마하기 전에 사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버티다가 하루 만에 이 방산업체의 주식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방산업체 주식을 매각하든지 국회 국방위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게 지금 이해충돌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이 주식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2억 3천만 원어치의 방산업체 주식을 어떻게 샀을까? 어떻게 사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또 이재명의 평소 스타일이라면 버티는 거죠. 그냥 깔아뭉개고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버틸 것인데 하루 만에 완전히 매각을 했다. 그것도 15% 정도 손해를 보면서 매각을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의혹들입니다. 이재명이 이 의혹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회피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어차피 검찰에 소환이 돼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지금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이런 문제들, 이런 의혹들이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이게 묘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재명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 두 가지였습니다.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하면서 4단계나 변경을 하면서 이걸 이재명이 국토부가 자신을 협박했다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자료를 통해서 협박한 적이 없다. 국토부의 권한사항도 아니다. 라고 밝힌 것이고 또 이재명의 또 하나의 거짓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장동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게 되면 대장동, 백현동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를 이제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밝혀야 하는 거니까요. 가장 먼저 이재명이 방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 이걸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는데 국회 윤리위에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진석, 모두 권성동 7명이나 최근에 제소가 됐습니다. 국회는 지금 윤리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 정치적인 공세일 뿐인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뇌물을 받았다가 뇌물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라는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 내가 주식 산 게 무슨 문제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국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이 방산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재명의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큰 것은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달쯤 뒤에 이 주식을 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선거가 끝난 뒤에 정치인들은 이런 돈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자금에도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에 패하고 난 뒤에, 선거에 또 이겼다면 몰라도 패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나 지지층 모두가 정말 그 패배의 아픔을 겪고 있을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재명은 주식을 사모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 보궐선거에 나갈 생각이고 당대표를 할 생각이고 다음 차기 대선까지를 노리는 대선 주자인데 돈과 관련된 이런 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의 이게 2억 3천만 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관련 주식을 산 것이. 이게 이재명이 돈을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과거에 이재명이 주식을 사서 뭐 자신의 집을 장만했다 이렇게 자랑한 적도 있는데, 아무리 주식 매매를 즐긴다고 하더라도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재명이 정말 했을까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게 논란이 되자 이재명이 이재명 스타일대로 이게 무슨 문제냐 버티다가 하루 만에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각한 데서는 버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돈의 출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상화폐 부분입니다. 대북코인 사업이다, 이재명 대북코인 게이트다,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김의겸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 내용을 밝히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검찰에 이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이 북한과 연계해서 가상화폐를 만든 것이다. 그 검찰의 조사에는 이재명의 이름도 나오고 박원순의 이름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유력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걸 살펴보러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김의겸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불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이 연결된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부정부패가 없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으로 수사가 시작이 돼서 이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태협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이재명 대북 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코인 사업, 가상화폐, 이 생각, 이 구상은 유럽처럼 유로화를 통해서 유럽의 경제 모두 소통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우리도 남북, 동북아의 전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의 개발 등등을 엮어서 뭐 16가지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각종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화영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이고 부지사까지 지냈던 이화영이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쌍방울의 후원을 받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16개의 대북 사업을 추진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이 이 가상화폐를 판매를 하면서 국내에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을 내세워서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 화폐 가치가 붕괴하면 북한에서 이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북한에 가서 이 쓸 수 있는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북 코인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아태협이 북한에 수십억 원을 송금했다라는 부분을 포착을 하고
어제 아태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서 달러나 외환화로 환전한 돈을 중국에서 북측으로 전달을 했다. 직접 전달을 했다. 이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 경기도와 함께 추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아예 해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외면하고 덮어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비리 의혹,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새로운 비리가 드러나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 대북 코인 게이트, 이 부분도 놀랍지만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런 방산업체의 주식을 2억 3천만 원어치를 샀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정말 자신이 그때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이게 논란이 되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버티다가 하루 만에 모두 전략 매각을 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이재명의 평소 행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